H-1B 비자 수수료 인상에 대한 상세 지침이 공개됐습니다. 9월 21일 이후 신청건 중 미국 외거주 신규 신청자에 한해서만 $10만 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LA국제공항이 2028년 LA 올림픽을 위해 본격적인 시설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오후 LA의 한 주유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차량과 주유소 일부가 전소됐습니다. LA에서 이민 단속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연방요원과 용의자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방치된 쇼핑카트의 회수기한을 단축하고 벌금을 인상하는 새로운 법안이 제정됐습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맨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예정된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협상이 잘 될 거라고 낙관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도 잘 됐다고 언급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종 협상을 위해 오늘 긴급히 워싱턴으로 떠납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다음 주 에이펙 기간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략을 강조하며 중국과도 협상이 잘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때문에 한국, 일본, 유럽과도 협상이 잘 됐다면서 관세는 국가 안보라고 주장했습니다. We've done well, as you know, with Japan, with South Korea, with Europe, and it was all based without the tariffs. You could have never made the deal. I'll tell you what, tariffs equal national security.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만약 실제로 부과되면 중국이 내야 할 관세는 157%로 치솟게 되는데 중국이 이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거라는 자신감을 내비친 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공정한 합의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예고하며 한 발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상이 잘 됐다고 언급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한미 협상이 마지막 단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는 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오늘 다시 워싱턴으로 떠날 예정이어서 최종談判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낙관은 금물이란 지적도 나오지만 에이펙 개최 이전에 최종 타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를 놓고선 에이펙 기간에 판문점에서 개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비록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I'm not going to say it's impossible, but I think it's very slim chance that it's going to happen. 한미 무역 협상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움직임은 각각의 진척 정도는 서로 크게 다르지만 조금씩 감지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역 협상은 국익 수월한 전제를 100%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참여 의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모두 속단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사업 운영의 75%를 자동화할 거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 자동화를 통해 2033년까지 60만 명의 고용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부 문서도 공개됐습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1일 아마존이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로봇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마존이 전체 운영의 75%를 자동화하겠다는 내용의 내부 전략 문건을 확인했으며 이는 지난해 아마존 이사회에도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아마존 자동화 업무팀은 오는 2027년까지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가운데 16만 명을 자동화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비중을 늘려나가면
향후 인력을 더 늘리지 않고도 오는 2033년까지 판매량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기간 자동화를 통해 대체할 수 있는 잠재적 추가 고용 인력은 60만 명 이상으로 계산됐습니다. 아마존의 미국 내 직원 수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빠르게 불어나 현재는 120만 명으로 월마트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이지만 이 계획이 실현되면 아마존의 고용 증가폭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전직 아마존 간부들을 인용해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가 로봇과 AI를 활용한 전면적 자동화 비전을 아마존의 오랜 목표로 삼아왔다고 전했습니다. Like AI is real. And it is going to change every industry. Transition will occur, and it'll probably occur at different rates in different industries. 아마존은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성명을 내고 해당 문서는 아마존의 전반적인 고용 전략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뉴욕타임스는 이런 아마존의 계획이 미국 전역의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월마트나 UPS 같은 다른 대기업들에도 모델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연방이민국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부과와 관련해 구체적인 적용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개편안에 따르면 10만 달러 수수료는 9월 21일 이후 접수된 H-1B 비자 신청건 중 신청자가 미국 외에 거주하거나 H-1B 비자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H-1B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거나 체류 연장을 신청했지만 연방이민국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고에 따라 미국에 거주 중인 유학생이나 기존 H-1B 비자 소지자는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비자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t's a climate of fear and uncertainty. And it goes against what we've been conditioned to for the past 20, 30 years, that you work hard, you study, you get the grades, you get admission, you get the scholarships or you pay the tuition, then there will be a reward, and you will be able to prosper and you'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American growth story. H-1B 신청을 위해 10만 달러 수수료를 내야 하는 외국인은 연방정부 결제 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수수료 납부 증명서나 예외 인정 서류 없이 제출된 비자 신청서는 거부됩니다. 한편 지난해 신규 H-1B 비자 신청자 중 54%가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었으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절반 이상의 신청자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이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인 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공항 측은 오는 28일부터 5번 터미널 운영을 중단하고 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터미널 이전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300억 달러 규모의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보 이동 편의성 개선과 터미널 업그레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jetblue 항공은 1번 터미널, 스피릿 항공은 2번 터미널, 아메리칸 항공은 4번 터미널로 각각 이전합니다. 5번 터미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 위성 탑승동이 이번 주 금요일 개방되며 약 15만 제곱피트 규모의 시설에는 8개의 게이트가 추가됩니다. 공항 측은 이를 통해 혼잡을 줄이고 항공편 처리 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LAX는 2028년 올림픽은 물론 2026년 월드컵과 2027년 NFL 슈퍼볼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국제선 승객 유입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LA의 한 주유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30분쯤 링컨 하이츠의 한 주유소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불길이 주유소 지붕으로 번지며 대형 화재로 확산됐습니다. 결국 불길에 휩싸인 차량 위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차량과 주유소 일부가 모두 전소됐습니다. 화재 직후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섰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차량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LA 지역에서 불법 체류자 검거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오전 8시 50분쯤 LA 이스트 20가 400블럭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 중 용의자가 체포를 피하려 하면서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ICE 요원들이
차량을 검문하려 하자 용의자가 단속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를 시도했으며 이에 요원들이 방어 사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용의자는 과거 구금 상태에서 도주한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용의자와 연방요원 1명이 각각 손과 팔꿈치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버려진 쇼핑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제정됐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3일 거리와 하천 등에 방치된 쇼핑카트 회수 체계를 강화하는 상원 법안 753호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쇼핑카트 회수 기한을 기존보다 앞당기고 시 당국이 카트 회수에 드는 비용을 업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벌금은 최대 $10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 think we shaved 27 days off of what'll be the typical time that a shopping cart, stays out in the public. It creates a system of cost recovery for the cities, and they're a little bit of a hammer so that they can fine the owners of these carts if they don't show up. 앞서 시 당국은 버려진 쇼핑카트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하천을 막아 환경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을 방해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켜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호세시는 140마일에 이르는 수로에 무단 방치된 쇼핑카트를 제거하기 위해 매주 청소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매년 약 2,000대의 카트가 회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번 법안이 도심 정비와 하천 오염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 해변에서 해달이 잇따라 출몰하면서 해수욕객들에게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산타크루즈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스티머 레인에서 21살 이사벨라 오르두나가 서핑 도중 해달에게 공격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달은 약 20분간 서핑보드 위에 올라탄 채 오르두나를 공격했지만 물속으로 피신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 was out with one of my friends and out of nowhere this otter just hops onto this guy's board. 전문가들은 해달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며 해달을 목격했을 경우 자리를 피하고 접촉을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산타크루즈 해변에 해달 출몰과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해변 이용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팝 그룹 세븐틴의 월드 투어를 맞아 LA 전역에서 팬과 도시를 잇는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에 따르면 세븐틴의 월드 투어 공연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 세븐틴 더 시티 LA가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LA 전역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기간 팬들은 세븐틴의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고 춤출 수 있는 싱어롱 파티를 비롯해 다양한 팝업 스토어, 음악 디제잉 파티, 셔츠 꾸미기 등 LA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공연장 인근 식당에서는 팬들이 세븐틴의 음악과 함께 특별히 준비된 음식 메뉴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So Seventeen is really connected with the fandom, so we have like this fan culture, and it's really nice to get together with other characters. And not, us, for example, we are from Brazil. We are here just to see Seventeen, and this is something like a dream for us because Seventeen is like a group like worldwide love it, so it's really nice for us. 이번 프로그램은 세븐틴의 IP와 지역 인프라를 결합한 도시형 콘서트 플레이파크의 일환으로 기획됐습니다. 한편 지난 17일 BMO 스테디움에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친 세븐틴은 남은 기간 동안 오스틴과 워싱턴 DC 등 주요 도시에서 미주 투어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사태의 여파로 현지 교민 사회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행사는 대부분 예약이 취소됐고 식당은 텅텅 비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승지 기자가 어려움에 처한 교민 사회를 취재했습니다. 수도 프놈펜 한복판에 있는 한 식당. 관광객과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점심때지만 가게 안이 텅 비었습니다. 오늘 딱 2테이블 점심때 절반 이상 줄었어요. 예전에 한 하루에 출몰했다 그러면 한 500불 이하.
범죄 국가라는 꼬리표가 붙고 여행 경보가 최고 수위에 오르자 교민 사회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굉장히 평화롭게 잘 살아왔는데 단지 그 온라인 하는 애들 때문에 걔네들 때문에 지금 이 교민 사회가 다 망가지게 돼. 날씨가 쾌적해지는 11월부터 2월까지 여행 성수기가 코앞이라 교민들 마음은 더 타들어갑니다. 한 현지 여행사는 캄보디아 사태 이후 약 700여 건의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잠정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파는 빠르고 직접적입니다. 저희는 90% 이상이 한국 손님들이시고 단체 관광객들인데 대부분 방문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어가지고. 하지만 이들이 고된 건 당장의 생계 위험만이 아닙니다. 한국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에 힘이 쭉 빠지는 경우가 늘었다고 합니다. 한 교민은 공적 개발 원조 ODA를 중단하자 군사작전을 하자 같은 발언이 교민에겐 큰 상처가 된다고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반한 감정으로 확산되면 생계는 물론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던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를 방치하다시피 한 외교 당국에 대한 불만도 컸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으킨 일이 아닌데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니까 좀. 캄보디아 교민은 1만 600여 명. 범죄는 엄정하게 다루되 그 안에서 매일 살아가야 하는 평범한 일상도 함께 살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프놈펜에서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인질 시신 송환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가자지구 휴전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나쁜 짓을 계속하면 빠르고 잔혹한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휴전 유지를 위한 중재국의 외교 행보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21일 하마스는 인질 시신 수습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일부는 지하와 건물 잔해 속에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이날 인질 시신 2구를 추가로 인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은 단기간에 인도할 수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앞서 팔레스타인 극단주의자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병사 2명이 사망하자 이스라엘은 가자 남부 지역을 100차례 이상 공습하며 또다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하마스가 협정을 위반해 나쁜 짓을 계속한다면 빠르고 격렬하며 잔혹한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한 미국의 중동 특사단에 벤스 부통령도 합류해 휴전 유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아직 송환하지 않은 인질의 시신은 15구. 국제사회는 휴전이 다시 무너질 경우 가자 지구가 전면 충돌에 휩싸일 수 있다며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셜미디어의 중독성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을 둘러싼 집단 소송이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갑니다. 메타 플랫폼스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바이트댄스의 틱톡, 스냅의 스냅챗, 그리고 구글의 유튜브 등을 상대로 약 4,000건의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이들 소송이 2건으로 병합돼 내년 1월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첫 소송의 원고인 19세 여성은 10년 넘게 SNS에 중독돼 불안과 우울증, 신체 장애까지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스냅의 에번 스피걸 등 최고 경영자들에게 직접 증언을 명령했고요. 재판을 맡은 캐럴린 쿨 판사는 경영진이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중국 관영 CCTV는 포싱호 신형 고속열차 CR450이 상하이에서 충칭, 청도로 이어지는 노선에서 최고 시속 453km를 기록하며 시험 운행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기존 최고속 열차인 CR400보다 시속 103km가 빠른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CR450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350km까지 도달하는데 4분 40초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소음과 제동거리, 에너지 소비량은 기존 모델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됐습니다. 중국 철도과학원은 내년에는 청두부터 충칭까지 포괄적인 시험 운행을 할 예정이라며 세계 최고 속도 열차의 상용화를 예고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손소독제의 핵심 성분인 에탄올을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U 산하 유럽화학물질청은 내부 권고안에서 에탄올이 암이나 임신 합병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유동성 물질이라며 대체 물질 사용을 권고했는데요. 의료계는 손소독제는 감염 예방이 필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대체 물질인 이소프로파놀은 독성이 더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에탄올의 인체 유해성 여부는 다음 달 유럽화학물질청의 회의를 거친 뒤 EU 집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피시빌리티 PCB뱅크.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탁 트인 호수뷰의 아메리칸 시티 청라가 미주 분양을 시작합니다. 각종 쇼핑 및 편의시설과 중고교를 포함한 최고의 교육 환경. 이미 시작된 초대형 부동산 개발 소식과 끝없이 쏟아지는 개발 호재들. 강남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지하철 7호선역, 도보 3분 거리, 영종에서 청라,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 아메리칸 시티 청라. 분양 문의 818-974-4989 818-974-4989. 일본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총리 자리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어젯밤 첫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운영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며 대통령과의 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내각 출범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가진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총리.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에 대해 중요한 우방국이며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大統領との間でも会談を希望いたしております。また両政府間でしっかりと意思疎通を進め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또 북한에 대한 대응이란 측면에서 한미일 3국의 협력이 더욱 중요한 만큼 전략적 관점에서 확실히 좁혀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いろいろご懸念があるようでございますが、韓国のりは大好き、韓国コスメも使ってます。韓国ドラマも見ております。 다음 주 에이펙과 관련해선 많은 나라 정상과 만날 절호의 기회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40년 유리천장을 부수고 새 역사를 쓴 다카이치 총리지만 여전히 과반이 안 되는 소수 여당인 만큼 난관이 예상됩니다. 새 내각의 관료 18명 중 10명이 초임이란 점도 국정 운영 안정성을 흔드는 복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선 하향세인 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향 정책을 추진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우선 물가 상승을 비롯해 눈앞에 닥친 민생 문제를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今手をつけなきゃ間に合わないことたくさんございます。ですから、とにかく経済対策最優先で取り組ませてください。 또한 자민당의 기본 정책과 모순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각 당파의 정책 제안을 유연하게 받아들여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조직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검찰 개혁으로 커질 수 있는 조직과 권한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내란으로 실추된 국민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 통보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가능한 장소부터 차로 분치하세요. 경찰은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모여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수장은 불법성은 판단하지 않은 채 계엄 사령관의 요청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내란 이후 처음으로 맞은 경찰의 날.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12월 3일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 주권은 짓밟혔습니다. 그러면서 극히 일부이지만 경찰 지휘부가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권력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검찰 개혁에 따른 경찰의 혁신도 주문했습니다. 자치경찰제 확대, 수사기소 분리로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경찰도 내실 있게 개혁하라는 겁니다. 특히 세부 제도 설계를 앞두고 수사의 책임성, 전문성, 신속성을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꼭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은 군사 독재 시절 경찰의 어두운 역사를 상징하는 남영동 대공분실을 방문했습니다. 검찰 개혁으로 권한이 더 커질 경찰을 향해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증거가 허위 진술이었다며 검찰의 별건 수사 구태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2월 SM 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카카오와 하이브가 맞붙었습니다.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 공개 매수에 나섰지만 추가 지분 확보에 실패하면서 승자는 카카오가 됐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2천억 원 넘게 동원해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비싸게 사들이면서 하이브를 방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시세 조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시세 조정, 즉 주가 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 부문장 진술은 허위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씨는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면서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또 진술 번복 이후 이 씨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하고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며 허위 진술 동기와 이유가 명확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별건 수사 구태도 강력 비판했습니다.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그런 방식은 지양됐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카카오에 그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 조정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주가는 6% 가까이 오르며 AI 신산업 투자에 힘이 실릴 거라는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해 8월 검찰에 구속 기소된 뒤 2달 만인 10월에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 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 문의 LNS 213-700-7414.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10월 21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